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트레이너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기세가 남다른 우리 시장입니다. 3,000포인트 이제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는데요. 중동발 리스크도 낙관론이 좀 나왔고요. 오랜만에 삼성전자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조선 쪽의 목표가 줄 상향이 나오면서 현재 조선 쪽 시세도 분출하고 있고요. 끝나지 않은 조방원의 순환매 속에서 중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뉴스들 팔로우업하면서 투자 이어가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2,99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바야흐로 2022년 1월 13일 이후에 3년 5개월 만에 2,98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3,000포인트에 도전을 하나 이런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끌어올린 이유는 신형 AI 인공지능 칩에 대한 호평 속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양상입니다. 코스닥의 상황도 괜찮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783포인트 부근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가면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오늘 보시면 개인이 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천억 원대, 2,145억 원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물량을 담으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조금 물량을 늘렸네요. 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1,687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요. 기관도 소폭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자금은 조금 작네요. 308억 원 정도 개인이 물량을 바치고 있고 외국인 16억 원 정도 아주 소폭의 매도세 보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선물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이 살짝의 매수 포지션 해주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장중에 지금 굉장히 4%까지 시세를 좀 보여줬는데 IT 투톱의 강세가 눈에 띄고요. 장중에 6만 원을 코앞에 두고 약간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요. 주가가 장중에 26만 원까지 달성을 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은 중국의 배터리 납품을 한다는 이슈 속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주 이란의 협상 의지 보이면서 에너지까지 소폭의 약세 흐름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7년 만에 시총 1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면서 6만 원, 6만 900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사실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거든요. 바이오 USA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 500원 정도 하락하면서 40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휴젤 클래시스도 강세 보이고요. 파마 리서치는 인적 분할 이슈에 계속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팍스 인베스트레이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 방송하면 왠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우리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많은 정보들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다 나누지 못한 정보들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 QR코드 통해서 참여를 하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팍스 인베스트레이너와 멘토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000포인트 진짜 가나 좀 싶었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조만간에 갈 것 같아요. 조만간 갈 것 같은데 뭐 오늘 살짝 그래도 찍고 그냥 밀릴 줄 알았더니 찍지는 못했어요. 예. 시장이 점점 지금 윗꼬리 달고 밀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자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기자 말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 자 보세요. 뭐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 이란은 협상을 원하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끝까지 싸우겠다 해요. 양쪽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이란은 원래 팔레비 정권이라 그래서 친미 정권이에요. 미국이 F-14 통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 탑건에 나오는 그 전투기 있죠. 그 아무 나라 절대 한 나라도 안 팔았는데 딱 한 나라 팔았습니다. 이란에다 팔았거든요. 그때 이란하고 미국은 정말 친했어요. 근데 팔레비 정권이 무너지고 지금 하메네이가 독재 정권이죠. 하메네이가 지금 신정 일치 국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 지도자가 최고예요. 예. 그 사람이 대통령 물론 투표는 하는데 영향력이 세죠. 예, 그래서 그 하메네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있고 그 하메네이를 수호하는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군이 있어요. 정치군인. 우리나라는 정치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저기 교도소에 가 계시잖아요. 정치군인들 다. 그렇죠?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여튼 정치군인들 다 가 있잖아요. 이란은 정치군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란 군이 있고. 그래서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이란군 사령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근데 이란은 지금 이란 대통령 이하 모두 다 미국과 협상 원한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더라도 자기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선언 내고 있는데 누가 무슨 휴전합니까? 말도 안 소리예요. 근데 어제 오른 건 뭐 때문에 오른 거냐? 별로 상관없으니까 오른 거야. 왜냐? 좀 이따 전황을 제가 얘기 드릴 텐데 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이미. 근데 문제는 뭐냐? 전황이 여기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는데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동의 아랍 국가들의 특징이 있는데 물론 이란은 아랍은 아닙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인이고 아랍인하고 달라요. 예,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인종 자체가 달라요. 인종 자체가 다르고 저는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바빌론이라고 있죠. 옛날에 고대 나라 중에 바빌론이 유대 국가를 점령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았는데 그거를 페르시아인들이 바빌론을 때려 부셔가지고 유대인들을 풀어줬거든요. 그 선조들은 페르시아인들이 잘해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인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란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페르시아인인데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여튼간에 갑자기 제 지식만 죽어라 잘하는데 네. 여튼간에 그래서 시장은요? 네, 그냥 예. 시장이 그래서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여기서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이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미국이요. 이스라엘이 원사이드가 이기면 미국이 참전할까요? 오히려 더 참전해요. 왜냐? 꿀을 빨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둘이 비슷비슷하게 싸우잖아요. 미국이 절대 참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란이 거의 원사이드가 이거 지금 방금 아까 속보가 있었어요. 곧 이란 테헤란에 대공수한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공수하니까 그 이란 테헤란 지역에 있는 사람 못 떠나라. 특히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라. 거기 한 29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데 그쪽을 떠나라. 거기에 촘촘하게 대공수하겠다라고 지금 속보 뜬 상태인데 여튼간에 지금 이란 방공망이 지금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얼마나 버티느냐. 이란 근데 이 페르시아인들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텨요. 그냥 다 전부 다 갈아질 때까지 싹 다 버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오래 갈 거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예. 없다. 도저히 이제 왜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절대로 항복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튼 이제 그런 상태다. 그럼 단지 반도체 이슈 있었고 그다음 원전 이슈 있었고 그런 것들이 쭉 연결되고 여기에 바이오 USA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바이오가 좀 밀리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를 받아서 그냥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유가 비싸니까 전기차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전기차도 지금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제가 그 화면 좀 나중에 보내드릴 텐데 네. 여튼간에 지금 시장은 그런 의미로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좀 독보적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좀 살펴봤고요. 앵커 브리핑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지만 이란 쪽에서는 화해 목소리가 나오면서 악재도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시장은 전형적인 강세장의 상승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언제든지 표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투자에 대한 전략은 좀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총성이 들리면 시장은 흔들립니다. 다시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건데요. 뭐 아직은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원유 시장은 하지만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자산 시장은 약간은 숨을 고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증권가에서는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전쟁이 국내 증시에 좀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는 어디가 있을지 짧고 굵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첫째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합니다. 전쟁이 중동 지역 원유 수출에 차질을 만약에 주게 된다면 유가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정유, 운송, 화학, 항공 업종의 비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 이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신흥국에서 좀 발을 빼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가 되면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로 원화 약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대형주는 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요. 이 전쟁이 촉발하는 글로벌 위축 수요와 외국인의 매도세가 겹치면 반도체 업종은 오히려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늘 두 개의 방향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하락하는 쪽이 있다면 반대로 빛나는 쪽도 있는데요. 즉각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방산 섹터입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팔란티어를 좀 제외를 하고 방산 정유 섹터가 하락했다는 점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시세의 연속성을 꼭 체크하면서 접근을 하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국방 수요는 커지고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를 합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꼽아봤고요. 둘째는 정유와 에너지 섹터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단기적으로 정제 마진이 확대되고 재고 평가 이익도 커집니다. S-오일, GS, SK이노베이션이 주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원개발과 원자재 관련주 꼽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금속, 가스, 식량 등의 이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관련해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려아연, 한국가스공사 등을 좀 꼽아봤습니다. 양국 간의 보복전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란이 이스라엘 협상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시장은 좀 상승을 하고 지난밤에 유가는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만약에 이 중동 전쟁의 리스크가 시장에서 재점화되는 시기가 온다면 이 방산, 정유, 원자재 섹터는 즉각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 중장기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업종은요, 주로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수송 수요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반도체는 원화 약세가 나타나면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투자 아이디어로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장기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글로벌 장세나 유가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꼭 투자를 하실 때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아직 전면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의 불안 요소를 경계를 하되 이 균열 속에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두려움을 들이우고요. 이 시장은 그 공포를 가격에 담습니다.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는 위기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중동 전쟁과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 전문가 모시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멘토님, 네. 우리가 이 중동 전쟁에서 사실 뭐 안 좋은 이슈긴 하지만 기회를 둔다면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날이랑 금요일 날에서 방산주 얘기 드렸는데 다 급등했죠? 맞습니다. 다 급등했는데 자 이제 네. 제가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래 하단
QR 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구보다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받아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애원했다고 하는데 저는 분석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계획입니다. 예. 자 보시면은 자 이거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제가 물론 그 전에도 이스라엘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현재 미국 대사관 소개령 내린 상태라서 지금 확인 중이다. 제가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 금요일 날 8시 54분 여기 살짝 늦게 올렸는데 원래 한 8시 30분부터 다른 방이나 이런 데 올렸어요. 오늘 또 방사주 집중해 볼 텐데 이스라엘 이란 전쟁입니다. 참고로 얘기 드리면 전쟁 터지기 전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전에 저의 지인이 미국 현역 조종사인데 이라크 파병 중이다마는 이라크와 쿠웨이트 바레인 지역에 미국인 전부 소개명 내려졌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더니 뭐 제 친구가 뭐 no problem, nothing 뭐 계속 그러더라고요. 별 이상 없다고. 근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제 친구가 한 얘기가 사실은 진작 떠나라 그래서 이제 떠났다 이미 자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전쟁이다. 곧 전쟁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딱 30분 뒤에 전쟁 났어요. 바로.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이제 신기해요. 여러분 그 이런 거는 뭐냐면 제가 얘기 드린 거는 타임라인을 잘 보시면 되겠는데 12일 날이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하는 12일 날이 미국이 정한 마지노선이었고 이란은 15일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12일이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이 미국이 정한 마지노선 10일 지나자마자 00시 넘어가니까 바로 그냥 뜬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15일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서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냐면 제가 아침 새벽 6시쯤에 일어났는데 6시쯤에 계속 그 군사동호회 같이 하고 있는 그 멤버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스라엘 인공위성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이 주유하고 있는 모습이 잡혔다. 공군이.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걸 얘기 드린 거거든요. 분석입니다, 여러분. 자, 최근 전황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요거를 이제 여러분 오늘 처음 이 방송 보신 분들한테 간략하게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얘기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중동에 자리를 잡고 나서 이스라엘은 원래 중동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잠깐 맵을 한번 볼게요. 맵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맵 한번 보고 가야지 안 되겠어요. 네. 이게 맵 어제 계속 역사 시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맵을 보고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르고 한 번에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낫지. 이거 계속 뭐 주구장창 계속 얘기하면 이거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자 맵입니다. 자 맵인데 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이 원래 여기가 누구 땅이었어요?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근데 이스라엘이 일단 영국이 팔레스타인한테는 이거 너네 줄게 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한테는 이거 너한테 줄게 양쪽에 다 이중계약을 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에 살았다고 이 땅이 내 거면 그럼 우리도 만주가 우리 거게요. 그럼 지금 만주 우리 거 내놓으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내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본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데 거기서 혹시나 자기들이 당할지 모르니 빠르게 핵 개발을 해서 핵을 무장했습니다. 핵 무장했더니 이제 시리아랑 이라크가 열받아서 우리도 그러면 핵 만들겠다 해서 예전에 시리아랑 이라크가 핵을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만두지 않았죠. 다 폭격해서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란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다? 자, 핵을 가지려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우라늄이 필요한데 우라늄은요. 지구상 물질 중에 0.7% 이하입니다. 그러면 물질 딱 우라늄 그 광석을 캐도 0.7% 이하만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고농축을 해야 되는데 고농축을 하려면 여기 이스파한 근처 이 아라크가 여기가 중수로가 있고요. 이란에 중수로가 있고 예. 그다음에 나탄즈하고 포르도에 농축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축을 해서 중수로 돌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핵폭탄이 나와요. 그러니까 농축을 55% 이하로 하면 원전이고 55% 이상 넘어가면 90%가 되면 핵폭탄이 되는데
약 60% 이란 60%까지 농축을 했거든요. 그 말은 그 무슨 말이다? 핵 개발하겠다는 의지예요. 왜냐하면 55%만 돼도 원자력 효율이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넘어선다? 그거는 핵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란 60% 농축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가만 안 두고 뭐 서로 막 싸우고 이게 이런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참지 못하고 때린 건데 참지 못하고 때린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 드리자면 이 가자지구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우리 그 네타냐후 우리는 아니지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가자지구 전쟁이 끝날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쳐들어간 겁니다. 전쟁 끝나면 안 되니까 전쟁 끝나면 자기는 잡혀가거든요. 자기 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혀가기 때문에 자기 잡혀가기 싫어서 지금 이란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최근 전황을 한번 볼게요. 현재 여러분 전황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자.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자 보시면은 자 현재 제가 이거를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제가 무슨 군사 채널도 아니고 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거 보충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자 이스라엘 전쟁 전황 속보입니다. 이란 방공망이 거의 박살나면서 이란 수도 테헤란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전폭기가 대낮에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공습한다는 건 방공망이 무력화했다는 얘기예요. 자 앞서 설명했듯이 사진은 이란 법무부 건물 폭격당했고 이란 혁명수비대 건물 폭격당했고 이란 정보부 건물 폭격당해서 이란 정보부 사령관 싹 다 전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자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데 이스라엘 모사드가요 지금 사보타주를 엄청 하고 있어요. 사보타주라는 게 뭐냐면 안에서 공작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의 수많은 모사드 요원들 수년 전부터 미리 들어가 있어서 전쟁 때 사보타주 내부 분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관 모사드 요원이 파괴해가지고 지금 이란 테헤란에서 물난리 나는 거. 요 사진. 자, 그 다음에 자폭 드론을 몰래 들여와가지고 자폭 드론 가지고 운전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초반에 이 자폭 드론에 이란이 엄청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보타주. 이란 모사드 요원들이 해가지고 이런 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이런 휴민트나 이런 사보타주 전략이 있냐? 있죠. 북한에도 엄청 많아요. 중국에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가. 근데 지난 정부 때, 윤 정부 때 명단이 유출돼가지고 다 처형됐어요.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 예. 30년, 40년을 쌓아온 휴민트 정보원들이 싹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정보부대 있죠. 이번에 그 비상계엄 참여했던 그 정보부. 예. 그 정보부가 휴민트랑 사보타주 할 수 있는 요원들 명단을 유출당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그 명단 유출당했으면 그 네. 내부 첩자가 누군지 다 알죠. 중국이랑 북한이. 네. 그럼 중국이랑 북한이 내부 첩자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 처형했죠. 예. 이거 쌓으려면 몇십 년이 걸리거든요. 지난 윤 정부 때, 갑자기 너무 강조해서 미안해요. 근데 하여튼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난 정부에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자, 여튼간에 우리나라가 이런 게 중요한 자산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걸로 지금 대박을 쳤단 말이에요. 완전히. 자, 그다음 이란 핵무기를 지휘하는 방위혁신기구 청사가 폭격당했습니다. 방위혁신 연구기구장 만수르 아스가리도 사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란 피해고 이스라엘 피해가 없냐? 그건 아닌데 자꾸 이스라엘은 자꾸 민간인 지역에다 쐈다고 뭐라 하는데 민간인 지역에 쏜 거 아닌데 이스라엘 너무 좀 자 보시면은 네네. 이스라엘 하이파 지역에 이란 탄도미사일 집중했는데 게제르 가스발전소가 완전히 폭파돼 있어요. 완파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란 중부 지역이 완전히 지금 정전 상태고요. 이스라엘 중부 지역이 이번 이스라엘이 폭격받은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공군기지인데 탄도미사일 요격 중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직격하면서 이란 공군기지 방공망이 폭발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 국방연구소인데 완파됐어요. 여기도 이스라엘 국방연구소 이란이 미사일 쏴가지고 지금 주고받고 했는데 그럼 자 문제는 뭐다? 이란이 초반에 미사일 한 200발 쐈거든요. 그 다음번이 100발 그 다음번이 80발 지금 몇 발? 30발 쐈어요. 간밤에 30발 쏜 거 요격 다 돼 있습니다. 요격 다 전부 다 요격됐어요. 근데 처음에 200발 이상 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근데 이란이 이것도 우리나라가 북한이 앞으로 이런 전술을 쓸 수 있는 게 제가 국방부 분들도 이 방송 보세요 빨리. 국방부 분도 이 방송 보셔야 되는데 자 이란이 어떤 전술이었냐면 드론을 막 날려서 방공망이 드론을 집중하게 하고 거기서 탄도미사일 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네.
그런 전술이 먹혔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방공망도 북한이 드론으로 시선 끌게 하고 탄도미사일 쏘면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걸 여러분 이 전쟁으로 교훈을 얻어야 돼.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 여튼간에 그래서요. 자, 그래서 네네. 여튼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란이 점점 탄도미사일 숫자가 적어지고 이란이 거의 저항이 쉽지 않다.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한 3분의 1이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그걸 확인하고 지금 이거는 플라이트 맵인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공중급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죠. 어디로?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죠. 예. 예. 지금 횡단해서 지금 도착했어요, 지금. 제가 어제 제가 얘기 드린 게 오늘 새벽쯤에 도착할 거라 그랬거든요. 새벽쯤에 스페인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도착해서 있는데 이게 왜 있냐? 여차하면 참전해야 되니까. 예, 지금 현재 미국 니미츠 항공모함이 현재 미국 싱가포르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해안 지나고 있고 현재 중동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차하면 참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란이 아무리 평화를 원해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다. 왜냐?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 지금 현재 나탄즈 포로도 아라크에 있는 이란 이 3대 핵시설에 완파를 못 시켰어요. 특히 아라크 중수로 같은 경우는 피해가 별로 없고 나탄즈만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피해가 있는 점들 어떻게 합니까? 완파를 시키잖아요. 방사능이 유출돼요. 그 방사능 유출이 나탄즈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아직 멀었다. 그래서 여기를 완파시키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전쟁은 지속될 거고 이란도 끝까지 싸울 거고 아마 끝까지 버틸 거다. 그래요.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방산주가 오늘 좀 빠지거든요. 오늘 내리는데 좀 기회로 보셔야 여러분, 될까요? 전쟁을 중단하는 게 전쟁이 중단되면 방산주가 더 팔려요. 보세요. 아까 지도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지도 한번. 자, 지도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전쟁이 있어야지 방산주가 올라간다는 생각은 진짜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상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로 나라가 몇 개인데? 근데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가 중간에 껴있잖아요. 얘네가 이스라엘 이걸로 날리면 얘네 영공을 더 넘어가야 돼요. 이란이 이걸로 넘기면 넘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 이란이 이걸로 넘기는 거 요르단이 격추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걸로 넘기는 거 이라크가 격추하고 있어요. 이라크가 얘기했죠. 시아파라고. 같은 이란이 시아파라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오면 이라크가 요격하고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그러면 얘네들은 불안 안 할까요? 엄청나게 사겠죠. 얘네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할 겁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드론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우리 방송에서 히든 종목 공개해 주신 거 뭐 코나이, 미스터블루, 방산 쪽 지금 연일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드론 쪽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제 유행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제가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정말 잘합니다. 이거 정말 강해요, 제가.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강하거든요. 네, 네. 자, 보세요. 코나이 제가 누구라고 당선된다고 제가 누구라고 장담하진 않았지만 누가 아니까 되더라도. 된 거잖아요. 아니까 63% 그냥 수익 낸 거잖아요. 미스터 블루 아니까 20% 수익 난 거 아니겠습니까? BHI 오늘 117% 찍었어요. 원전 축하드려요. 관련주 110% 네, 끌고 찍었습니다. 가고 계신 거죠? 절반 매도했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좋습니다. 시초가에 매도했더니 밀리더라고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사서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팔았는데 떨어지는 게 기분이 더 좋아요. 원래 그래요. 네. 남이 문제가 생기면 더 좋아하는 게 이 네. 세상 사니까. BHI 지금 117%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이라고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 제이시언 시스템 가지고 나와서 급등했습니다. 급등했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을 못 보신 분들은 이걸 보자. 자, 드론 관련주, 이자, 전쟁 등으로 부각 중이다. 이 종목.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전 세계 드론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DJI인데 중국의 DJI. 제가 그 신세계의 흰세계 하는 쇼핑몰 있죠. 큰데. 네. 큰데. 네. 근데 신세계 거기가 스타필드잖아요. 근데 거기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정땡땡 회장님. 그분이 멸콩 얘기하셨잖아요. 멸콩. 멸콩. 네. 근데 중국 싫어하신다고.
근데 제가 하남 스타필드 갔더니 네. 드론은 중국제밖에 없어요. 아니 싫어하신 거 맞아요, 우리 정 땡땡님? 네, 드론이 아, 어쩔 좋아하시는 수 것 없이. 같은데 네. 중국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예 네. 말로는 멸콩이라고 해놓고 행동은 중국 거밖에 없어요 가면. 제가 드론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잘 안 샀습니다. 짜증나가지고. 드론 하남 네. 스타필드 관계자 여러분, 회장님의 견해와 회장님의 그 전체적인 생각과 좀 맞추세요 좀. 아 근데 드론이 중국제를 빼세요, 좀. 사실 중국에서 생산을 해야 좀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그렇지. 이걸 네. DJI는 비싸요. 더 비쌉니다. 네. 여기서 만드는 것보다 여기서 만드는 거가 더 비싸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이 종목 네, 있잖아요, 네. 이 종목. 이 종목보다 중국제가 더 비싸요. 그래요? 진짜 비싼 드론은 제가 살려고 봤던 건 400만 원짜리거든요. 400만 원짜리인데 고가네요. 네. 저도 이제 전쟁을 준비하려고 누구와의 전쟁이죠? 살과의 어떻게 될지 전쟁인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곧 이제 전쟁이 이제 요게 중국이 최대한 이란을 지원하려고 할 거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서 힘을 빼야 돼요. 미국도. 그래서 중국은 뭘 노릴까요? 여기서 힘을 빼게 하고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EU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나토는. 네. 거기에서 중동 쪽에 있는 우방 협력 국가들 이스라엘까지 해서 여기서 힘을 빼고 다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대만 치기 쉽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까지요? 대만 치면은 네네.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면 과연 북한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요? 어떻게 거기까지 북한 가셨어요? 바로 남친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러시아가 일본 상대하고 북한이 우리나라 상대해줘야 중국이 대만 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충분히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멀리 있어 보이시죠? 트럼프가 만약에 중국이 쳐들어왔을 때 트럼프가 우리나라 보고 참전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할걸요? 아마? 여러분 전쟁이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상 기동해서 조금이라도 대만 쪽으로 옮기잖아요. 북한 바로 내려옵니다. 물론 북한 가지고는 쉽지 않죠. 우리나라 내려오기는. 그러니까요. 중국의 북부 정부가 대기하고 있어요. 같이 들어오려고. 이미 중국 북부 정부가 작전 계획이 뭐냐면 유사시 북한군 협력해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드론을 네. 왜 샀냐. 여기다가 폭탄이나 이런 걸 장치해가지고 나중에 쓸 수 있는 그 드론들을 찾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 제가 지금 드론 모으고 있거든요. 드론들. 네. 그 사보타주 하려고 우리가. 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하기. 아니 진짜 여러분 저희 밀리터리 진짜예요? 동호회에서 무려 최근에 드론만 거의 1억 원어치 샀어요. 제가. 지금. 그거 괜찮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합법적인 건가요? 그냥 정찰용 드론으로만 사는 거죠. 정찰용 네, 드론만. 네. 근데 그게 좀 멀리 가려면 좀 비싸단 말이에요. 예. DJI 같은 게 중국 걸 못 사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 걸 샀다가 중국이 또 거기다 키 스위치 넣어놔가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국 거 안 살라고 하는데 자꾸 왜 스타필드 가면 중국 거밖에 없냐고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시고요. 왜 우리 정땡땡님 왜 멸콩이시라면서 왜 거기에 중국밖에 없어요? 왜 중국제밖에? 진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 우리나라 째를 좀 찾고서 우리나라 째만 사고 있거든요. 애국자시네요. 미국 거랑 네.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유사시에 거기다가 이제 정찰도 하지만 유사시에 이제 혹시 모르니까 네,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산 게 1억 원어치는 없습니다. 네. 최근에 60대 넘게 샀어요. 저희가. 그래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많이 사놓고 준비하는 애국자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제 입으로 애국자라는 게 좀 그렇지만 예. 아래가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여기요 이 종목 거를 삽니다. 이 종목 거를 사고 있으니까 제가 아래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반드시 제가 이 종목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시다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차영 인베스테이너가 브리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이차영입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팍스경제TV 인베스테이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투자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디시톡은 G7 실용외교 첫발 예상되는 경제 효과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G7 국가와 초청국 7개국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2차례 연설할 예정입니다. G7 국가 정상과의 양자회담은 오찬과 함께 진행되는 확대 세션을 전후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하는 첫 단추로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 성사 여부가 사실상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을 이유로 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남는 G7 정상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G7 정상회의 주요 의제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들은 국제 안보, 기술과 인공지능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4가지 현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인데요. 최근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G7 정상들은 분쟁 확산 방지와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공습전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점차 고조되는 중동 전쟁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제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또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I 관련 의제도 빼어놓을 수 없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국제 규범 마련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의제인 이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암호화폐 탈취 문제에 대한 부분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손상됐던 외교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점적인 파급 효과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상화된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에 대한 이 미래 산업에서 G7 국가들과 기술 협력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AI 거버넌스나 공급망 안정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G7 정상회의와 연계해서 어떤 테마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테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주제처럼 최근 미국의 IRA 축소 정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G7에서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이 핵심 의제로 오른 만큼 국내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관련 주요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 수정안이 의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폐지 대신에 순차적인 축소로 보조금 적용 기간을 4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향이 유력한 조정안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악화만 없다면 2028년까지 태양광, 풍력, ESS 설치 수요는 앞당겨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방산, AI 등 다양한 섹터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데요. 멘토님들과 함께 G7 정상회의에 대한 투자 전략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차영 인베스테이너와 G7 정상회의 관련된 내용 들어봤는데요. 여기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짚어본다면 어디에 방점을 둬야 할까?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사실 어디가 주목이 된다 이런 이슈보다는 트럼프의 그런 행보 때문에 약간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로 이어간다면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근데 어차피 트럼프 있어봤자 뭐 별로 뭐 우리나라가 뭐 얘기한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좋은 얘기만 했을 거고 아마 이제 협상은 앞으로 어떻게 무역 협상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이었겠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트럼프가 굳이 NSC를 소집하면서 굳이 간 이유가 뭐냐면 그냥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쓰고 있다.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아까 속보인데 국영방송사가 아까 이제 폭격을 다시 한 잔에 받았거든요. 네. 전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란 국영방송사가 전소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북한의 그분 있죠, 그분. 북한의 막 눈에 불을 치면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 그분. 네네네. 거기 방송국이 없어졌다. 오. 그러면 큰일이죠. 뭐가 힘들다? 프로파간다가 쉽지 않다. 프로파간다 즉
선동, 선전 이런 게 네네. 이란이 선동, 선전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란을 정권을 엎는 게 목적이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란 하메네이가 워낙 못해가지고 정권 뒤집어져도 한참 전에 뒤집어지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간가에서 좀 놓치는 것들이 뭐냐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강세였는데 왜 였는데냐면 지금 시장이 오자마자 쭉 밀리고 있어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하락 경향이거든요. 자,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네. 간단하게 이제 G7의 기대감 중에 또 포인트가 뭐냐 반도체나 AI인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일정, 제가 어제 네. 얘기 드렸어요. AMD에서 HBM 반도체 납품하기로 했다. 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예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을 생각해 보시면은 G7 정상회의에서 만약에 AI 반도체 쪽을 좀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제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를 뭘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를 뭘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전량 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고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AMD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분명히 EU나 이쪽에서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칩 설계가 들어온 게 있으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칩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HBM 반도체를 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AMD가 삼성전자에 수주를 줬다는 건 뭐냐면 이 HBM 수주를 줬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엔비디아가 있고 AMD가 똑같은 시스템 반도체 GPU 칩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중에 선두주자가 엔비디아고 AMD 이제 막 이제 올라온 상태인데 이게 옛날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인텔하고 AMD 이런 형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역전하기 쉽지 않지만 이게 쭉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면 AMD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떵떵거릴 수 있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 공급이 의미가 있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주가가 이제 돌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돌아 나오는 뭐 탄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상승세 정도는 어제의 미증시에 따라서 나온 반응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이나 또 이런 쪽 또 코인 쪽 코인 탈취 이런 거 G7 관련해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일단 갤럭시 모니터리부터 해가지고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다 급등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급등했었는데 지금 다 밀렸죠. 여러분 이 방송에서 참고로 이 방송에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 제가 종목을 갤럭시와 모니터리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요. 가지고 네. 나와서 어떻게 했냐? 오늘 시초가에 매도했어요. 여기 꼭지에서 매도했거든요, 여러분. 오, 여기 꼭지에서 매도하고 지금 온 거예요, 저는. 못 믿겠으면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진짜 그랬는지. 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상원에서 어쨌든 통과될 오늘입니다, 근데. 네, 예정이잖아요. 오늘입니다. 네. 저는 세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세론을 보고 있고 일단 챙기자. 그러니까 급격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세론이고요. 잘 안 움직였던 종목들은 지금 한번 모아가자. 어떤 종목일지도 그러니까 아까 궁금하네요. 이제 G7 관련해서 우리 인베스테이너님께서 인베스테이너님이. 얘기해 네. 주셨던 사이버 보안 쪽으로 사이버 보안 보자면 쪽. 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냥 얘기 드릴까요? 라운시큐어인데요.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이제 그렇게 많이 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 보안 쪽이 조금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상원에서 통과하면 내일 또 급등할 수 있어요. 네, 네. 급등할 수 있는데 그건 내일 단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라운시큐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언제 끌고 가느냐?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전략을 제가 좀 자세히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전략을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라운시큐어 근데 라운시큐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슈가 있는데 갤럭시아라는 자기 코인이 지금 코인원에 상장이 됐어요. 이번에. 네. 상장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른 건데 까마귀 널자 배 떨어진다고 상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급등하면 매도하려고. 예, 바로 시초가에 이슈까지 탄력받아가지고 시초가에 이거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하나 8%. 하나 8% 정도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해서 네. 예, 지금 현재 오늘 그냥 여기 시초가 그냥 매도한 상태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다음 뭘 보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종목들 이런 종목도 싹 보고 있는데 오늘 다날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다날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노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다날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갤럭시 모니터리하고 똑같이 스테이블코인 NFT 그다음에 코인 법제화 여기에 쭉 맞물려 있고 이거를 여러분 코인은 우리나라 사람만 거래합니까? 아니죠. 해외도 거래하고. 예. 그럼 G7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나와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음.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 개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 이 재료가 소진한 갤럭시 모니터링 매도지만 다른 거는 좀 보셔야 된다. 오늘 밀릴 때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밀릴 때 보고 있으니까 아래에다 QR코드 스캐너 누르시면 이 밀릴 때 봤던 이 종목들이 네. 내일 상원 표결 통과되면 뭐 통과된다고 장담하진 않지만 그렇죠. 될 수도 있다라는 네.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될 또 가능성이 되면 높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네. 지금 서클 어제 나스닥 상장된 서클 제가 6월 5일 날 나스닥 상장된 서클 제가 그 지난주 팍스기 TV 수요일 방송 그다음에 금요일 방송에 다 뭐라 그랬냐면 서클 상장됐는데 그냥 서클 사라 미국 주식으로 예. 대폭등했어요 지금. 지금 대폭등. 초강세예요. 예. 대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고 보면 뭐 상원 통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조금 쉽지 않겠죠. 그런 예상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과할 생각을 좀 가지시고 오늘 밀리는 종목을 좀 보시자. 그 어떤 종목 뭐냐 다나라고 뭐 라운시켜 뭐 이렇게 있지만 제가 어느 타이밍인지 얘기를 못 드리겠죠 지금.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 장 마감한 종가 보면서 같이 함께 여러분과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이슈까지 같이 좀 접목해서 좀 얘기 드려서 네, 종목 네.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AI 쪽 수요도 많고 전력 수요도 많다 보니까 물론 G7에서도 AI 관련한 내용이 당연히 이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전력 같은 경우는 작년 수출이 지금 올해 지금 600%라는데 거의 600%래요. 네. 지난달 수출이 전력 설비 같은 게 특히 네. 배전 변압기 같은 경우는. 네, 오늘 강세.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전력 관련주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물론 전력 관련주 여러분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갖고 있어요 저희도. 아, 그러세요? 잘 예.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근데 또 갖고 오기 좀 그래서 음. 컨셉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떤 컨셉일까요? 발전소를 주로 짓는 플랜트 건설사를 갖고 왔어요. 플랜트 건설사. 그리고 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을 찾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급을 늘리겠다. 그럼 누가 좋아요? 건설사가 좋겠죠. 건설사. 예. 그리고 이 회사는 원전 건설 전문입니다. 오. 근데 이 회사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이 두 회사가 있는데 원전 건설 전문이긴 한데 이번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얘네가 해요. 이미 많이 올라왔네요. 아니 별로 안 올랐어요. 이 어. 회사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다른 데들은 더 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음. 훨씬 많이 올랐고요. 이 회사도 원전 건설을 합니다. 그다음 재건 수요. 자 여러분 이란이 인구가요 1억 명이에요 거의. 그다음 20대에서 30대가 연령층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이란. 그렇구나. 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네, 이란 네. 가만히 놔두면 발전하는 거 이상한 독재자 한 명 만나가지고 진짜 엄청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 가만히 놔뒀잖아요. 아마 진정하세요.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됐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 이란이 우리나라 엄청 좋아합니다. 네, 사랑해요 네. 이란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란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강남에 테헤란로 있죠. 네네. 거기가 그때 이란하고 사이가 좋아서 거기다가 이름을 테헤란로라고 붙인 거예요. 이란 가잖아요. 이란 중심부에 서울로라고 있어요. 거기 그래요? 오늘 폭격 당한대요. 거기. 아이고. 오늘 거기 폭격 당한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그 근데 만약에 이란이 정권이 뒤집어져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재건이 들어간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대폭등할 거예요. 이란 재건 얘기만 나오면 폭등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경협으로도 남북 경협으로 대북 지금, 경협으로도 네. 아주 강하다라는 거. 오늘 굉장히 이렇게. 지금 에너지를 쏟아서 이거는 이야기를 여러분 해주고 중장기로 계세요. 쭉 보셔야 돼요. 네, 아래 하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디에 내가 방점을 두고 투자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지금 김정철 멘토님과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